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21일 수요일 아침 9시 26분입니다. 자, 어젯밤에 미국은 또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약하게요. 다우 0.4%, 나스닥 0.3%, S&P 0.45%. 어젯밤에 이제 제가 영상에서 좀 깜빡하고 짚고 넘어가지 못한 게 있는데 그거 하나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어제 헤드라인이란 말이죠. 20일 화요일. 오늘은 21일이죠. 어제 내용인데 어제는 보시면 이제 처음으로 부양책 불확실성 지속이라는 얘기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제 이 부양책이란 것도 사실 재료를 우려 먹긴 많이 우려 먹었죠.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잖아요. 적당히 꺼내야 될 타이밍이 있습니다. 재료를 요리하다가 적당히 다 단물 빠져나왔으면 그만 빼내야 되는데 솔직히 너무 부양책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시장을 우려 먹는 것이 너무 시장의 재료로 너무 오랫동안 우려 먹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아무튼 어제 같은 경우는 헤드라인에 드디어 부양책 불확실성,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부양책 기대감 이랬다면 이번엔 부양책 불확실성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온 게 어제이긴 합니다. 앞으로 시장에서 계속 불확실성이라는 단어가 쓰일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뭔가 부양책을 재료로 해도 하락시킬 수 있다 정도는 어제 주목해야 될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무튼 다시 오늘로 오면은 오늘은 결과적으로 다시 이제 부양책 기대감의 상승이래요. 어제는 아직까지 부양책을 좀 더 우려먹을 게 있긴 있나 봐요.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부양책은 차라리 빨리 이게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얘가 빨리 합의가 돼버려서 법이 통과돼버리는 게 어쩌면 주식 시장 하락론자에게는 더 좋은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얘기는 다 아실 거고. 자, 그래서 특별한 뉴스 같은 건 없죠. 대선을 앞두고 나서 지금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막 겁나게 싸우고 있고요. 트럼프가 질 것 같은 게 지금 현재 상황이죠. 그런 것들이 어쨌든 시장에 계속 강하게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나스닥이 그래도 굳이 편을 들자면 나스닥이 좀 트럼프 쪽이고 다우라든가 S&P 기존 굴뚝 산업이 이쪽이 좀 바이든 쪽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스닥이 요즘에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물론 기존에 강하게 상승한 것도 나스닥이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빠진다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약간 대선이란 이슈를 거기다 더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보자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바이든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다우라든가 S&P라든가 이런 게 조금 강하고 러셀 지수라든가 이런 게 강하고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 정도 얘기만 하고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미국은 무슨 짓을 했나 한번 주식시장을 좀 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 박스권을 제가 이제 설정을 이렇게 해드렸죠. 워낙 오래전에 설정해 놓은 박스권이라 아시다시피 그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 이 정도? 하여튼 아랫부분이 어딘지 지금은 이 자리에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여튼 지난 한두 달 동안 놀았던 큰 박스권이 있고요. 최근에는 이 박스권 위쪽으로 돌파해 갖고 요렇게 또 박스권이 하나가 또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박스 요렇게 두 개가 놀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젯밤은 이제 이걸 테스트하는 날이었죠. 어젯밤에 박스 하단을 그러니까 이틀 전에 요 10월 19일 날 박스 하단을 터치했으니까 오늘은 그거죠. 이제 과연 이거 지지력이 있냐 없냐 테스트해서 아래 박스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위에 박스에서 계속 놀거나 요거였는데 아무튼 계속 위쪽에서 놀기로 일단 마음을 먹은 모양입니다. 어젯밤은요. 그래서 어젯밤에 보시면 위에 꼬리가 많이 달렸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장중에 위쪽으로 많이 올랐다가 밀렸다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일단 근데 이 어제 시장의 포인트는 결과적으로 상승 마감이에요. 상승 마감. 미국이 올랐다가 포인트예요. 미국이 위에 꼬리 달고 위에서부터 밀렸다의 포인트를 두기보다는 미국은 일단 어제 반등을 하긴 했다. 어제 안 빠졌다. 요게 좀 더 매수 쪽으로 좀 더 상방으로 해석하는 게 좀 객관적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 0.4% 정도 올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시도를 하고 위쪽에서 이제 매도 세력들이 강하게 밀어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안 빠졌네? 이게 좀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위에서부터 올랐다가 확 밀어붙였는데 밀어붙였음에도 불구하고 0.4% 상승 마감이라는 거죠. 진짜 약했더라면 위에서부터 확 밀어붙여서 하락 전환하거나 음봉 전환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하락에 좀 더 무게를 실어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 위에서 내리꽂는 에너지를 어느 정도 개긴 꼴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어쨌든 일단은 반등 쪽으로 좀 강하게 조금 좀 강한 쪽으로 해서 그렇게 무게를 둬서 해석을 지금 오늘 했습니다. S&P하고 나스닥 그림 비슷비슷합니다. 큰 차이 안 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짜불짜불 또 살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아무튼 신기하긴 하네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중요한 거는 어제 달러였죠. 그래서 이 달러가 빨리 반등을 해야 지수가 자빠지는지 말든지 하는데, 어쨌든 아직 그 뭐 대선이라든가 이 대선 불확실성이죠. 대선 불확실성 이런 걸로 인해서 모든 것이 박스권 뭐 이렇게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스 안에서 조금 더 저점을 낮출지 어쩔지,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까지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이제 달러가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네요. 어젯밤에 어쨌든 어젯밤에도 달러가 결과적으로 시장에 이 모가지를 쥐고 들었다 놨다 한 겁니다. 대략적으로 미국 시장 개장이 요 자리쯤이었죠. 요 자리쯤에서 미국 시장 개장을 했단 말이죠. 5분봉입니다. 그래서 개장하자마자 아니구나. 요 자리쯤에서 개장한 거예요. 이 자리쯤에서 개장해가지고 시작하자마자 확 밀리면서 지수가 좀 올랐었다가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쌍바닥 나오니까 이제 지수가 이제 슬슬 빠지기 시작했죠. 쌍바닥, 달러가 단기적으로 분봉상 쌍바닥 만들면서 이렇게 좀 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만들어내니까 그 다음부터 지수는 이제 미국 지수 주식은 좀 밀리기 시작했다. 요게 뭐 어제 시장의 뭐 어떤 그 해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미국 시장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이야기할 만한 건 없고, 만약에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막 들었다 놨다 해요. 요즘에 겁나게 싸우잖아요. 치열하게 박스 내에서.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뭐 언젠가 시간이 지나서 여기에서 뭐 어딘가 쿵 하고 밀리게 돼서 이렇게 장대음봉이 뚝 떨어져서 아래 박스권으로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뭐겠어요. 이건 결과적으로 위쪽에서 강하게 매물을 쌓아놓은 꼴밖에 되지 않겠죠. 뭐 아무튼 요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장 이야기 요 정도로 마치고요. 한국장 보겠습니다. 한국장, 자, 그 미국이 상승했음, 그죠? 미국이 상승했음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이제 한국장을 이제 보면 되겠죠. 미국이 상승했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다? 갭상승 출발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 되겠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갭상승 출발을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오히려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시장 상승을 보는 분들께 미국의 상승으로 인한 한국 시장의 갭상승은 별로 안 좋은 그림일 가능성이 높다, 안 좋을 수 있다, 이 정도로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늘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 그 꾸역꾸역 갭상승을 참아내고 갭상승하고 싶은 걸 참고 보합해서 출발을 하긴 했네요. 그죠? 어쩌면 상승 보시는 분들께 일단 희망적인 소식이긴 합니다. 희망적인 소식이긴 한데요. 근데 어쨌든 모릅니다. 이거는 일단 가봐야 되죠. 오늘은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한국장 몰라요. 어떻게 마감을 할지. 다만 이제 오늘은 그거죠. 오늘은 그거 코스닥 시장이 기존에 강하게 한 5거래, 6거래일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이게 과연 냄비가 빵꾸가 났냐, 이제 오늘 한번 들춰보는 자리가 될 겁니다. 오늘 만약에 이렇게 코스닥이 또 하락 마감하고 코스닥 인버스가 상승 마감하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또 그리고 코스닥 레버리지가 어떻게 돼요? 코스닥 레버리지가 음봉이나 이렇게 하락 전환을 한다면, 이렇게 마감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냄비를 뒤져봤는데 불이 제법 셌는데도 불구하고 빵꾸가 안 났네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만약에 이렇게 오늘 인버스가 상승 마감한다면은 어제 음봉은 뭐예요? 결과적으로 쉬었다 간 게 된 겁니다. 쉬었다 가는 거. 에너지를 비축했다. 뭐 이 정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만약에 이제 시장이 또 다시 연속적으로 반등을 성공해서 코스닥 시장이 상승하고 뭐 선물 시장이 상승하고 이래저래 해서 인버스가 하락하고 레버리지가 상승 마감하면 그러면 이제 조금 싸해지겠죠. 인버스는 이제 저는 그런 조건이면 저는 일단 포기를 하고 일단 나올 겁니다. 어차피 뭐 지금 들고 있는 물량은 뭐 지금 단기적으로 사실 보고 좀 들어간 물량이긴 한데, 일단 기본적인 마인드는 그래요. 제가 어쨌든 어제 오늘부터 해서 이제 인버스는 좀 주의하자, 인버스는 좀 잘 봐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좀 주의해야 될 때긴 주의해야 될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마인드는 전 좀 길게 갖고 갔으면 하는 마인드는 일단 밑에 깔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자리가 코스닥 시장은 지금 굉장히 좋은 재료를 사다가 요리를 한 거란 말이에요. 다만 불이 좀 셌어서 불안한데, 냄비 빵꾸 났나 안 났나 이제 오늘 좀 체크해서, 오늘 빵꾸가 안 났다면 이게 진짜 또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인버스에 대한 목표치는 좀 크게 갖고 가도 괜찮지 않냐. 특히 코스닥 코스피 고버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조금 좀 모양이 좀 안 좋긴 하죠. 근데 어쨌든 코스닥은 유달리 약하니까 지금 어쨌든 요리가 아직까지는 뭐 그럭저럭 괜찮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기다려보고, 오늘 종가상까지 기다려보고 종가상으로 인버스가 이렇게 상승 마감했다,
아유 그럼 뭐 팔 일이 뭐 있겠어요. 계속 가는 거지. 계속 가는 거고, 오늘 인버스가 또 죽어 내려온다 그러면 아유 미련 없이 또 한번 털어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요 정도로. 아, 나는 오늘 하락 마감에도, 인버스 하락 마감에도 팔기 싫어하시는 분은 지지선 잘 잡고 본인만의 기준으로, 네, 아시겠죠? 본인만의 기준을 갖고 알아서 매매하시는 거고. 자, 오늘 뭐 콜옵션이나 선물 쪽도 뭐 같은 그림일 겁니다. 당연히 오늘 콜옵션이 뭐다? 오늘은 올라야 하는 날. 오늘 코스피하고, 그러니까 오늘 코스피 쪽은 반드시 올라야 하는 날입니다. 코스닥은 반드시 올라야 되는 날이 아니에요. 코스닥은 솔직히 어제 저점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오늘은 확인하는 날 정도의 의미가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오늘 냄비 뒤집어 봐서 밑에 빵꾸가 나 있으면 이제 그만한다, 이건데, 오늘 코스피는 뭐냐면 어제 매수가 제법 강했고, 뭐 이 어떤 장악형 뭐 이런 캔들도 나오고 콜옵션도 제법 뭐 괜찮은 모습이기 때문에 얘도 저점 확인해야 되지 않나 싶긴 하지만은, 오히려 일단 오늘은 올라야 되는 날입니다. 코스피는 오늘 상승해야 하는 날. 근데 상승해야 되는 날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만약 상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못하면 이제 하락 쪽으로 강화가 되는 거죠, 그죠? 올라야 되는 때에 못 오르면 역풍을 강하게 맞는 거고, 반대쪽으로 똑같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인버스 해봐서 알잖아요. 하락해야 되는 때 지수가 빠지지 않으니까 더럽게 많이 올라가잖아요, 지금까지, 그죠? 그런 점들 생각해 보시면 타이밍이란 게 있는데, 코스피는 오늘이 그 타이밍이다, 그죠? 오늘 많이 올라가야 되는 날이에요. 오늘 반드시 상승 마감 해줘야 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뭐 콜옵션이 힘이 빠져갖고 슬슬슬슬 내려와서 음봉에 하락 전환한다, 음봉에 하락 마감한다, 이거는 이제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다? 지금까지 이 콜옵션이 한 2, 3거래일 동안 이렇게 여기서 뭐 개기면서 난리부르스를 쳤던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여기가 아주 강력한 무거운 저항이 되어버린다 정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는 오늘 지수가 상승합니다, 하락합니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몰라요. 오늘은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은 테스트하는 날이고, 코스피는 오르는 게 맞는 날이긴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가 제 의견이에요. 단지 이제 3시 반까지는 좀 그렇고, 오후 3시쯤 되면 이제 대충 분위기 나올 거 아니에요. 아, 오늘은 대충 이렇게 마감하겠구만. 거기서 판단하시라고요. 잘 모르겠으시면 거기서 판단하시고, 본인만의 기준이 있다 하시면은 이제 본인만의 기준으로 제 얘기를 들으실 필요 없이 본인만의 기준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제 얘기, 뭐 제 유튜브 뭐 제 얘기가 아니에요. 본인만의 방법으로 해석하시고 본인만의 기준과 원칙을 갖고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저는 그냥 옆에서 흘러가는 사람의 이야기일 뿐이고, 저는 여러분들의 돈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점들은 언제나 생각하세요. 네, 뭐 이런 베이시스 이런 거 보면은 분위기가 굉장히 독특해요, 그죠? 오늘 코스피는 어쨌든 분위기 굉장히 강합니다. 베이시스 드디어 콘텐고 정상으로 올라왔고, 뭐 플러스 또 마이너스 됐네. 아무튼 그래도 어쨌든 보면 이 코스피가 훨씬 세긴 세거든요. 코스닥은 계속 한 뭐 베이시스 마이너스 16, 굉장히 강한 백어데이션 유지되고 있고, 하여튼 뭐 이 정도 말씀드릴까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어쨌든 계속 인버스가 굉장히 저렴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사실 기술적으로 아직 좀 확인 과정이 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설득력은, 그러니까 그죠? 중장기적으로 뭐 싸다, 모아야 될 때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건 솔직히 조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이 산바닥이라는 게, 이제 고버스가 산바닥이라는 게 확인이 됐다라는 가정하에 지금부터 모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긴 한데, 어쨌든 뭐 그런 근거는 솔직히 좀 약하긴 약해요. 다만 이제 저는 지금까지 언제나 그 얘기 말씀드리죠. 투매에서 시작해서 오버슈팅으로 끝나는 그런 기본적인 특징을 생각해보고, 또 그리고 산이 깊으면 골이 깊다라는 얘기, 경제 상황과 주식시장의 괴리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내년은 굉장히 위험하게 뭐 금융위기의 가능성 있다. 인버스 지금 사놓는 게 그런 의미에서 전 굉장히, 어쨌든 지금쯤 가격은 굉장히 싼 것이다. 앞으로 이 수익의 가능성이 인버스 쪽에서 굉장히 많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 바뀐 적 없고요. 자, 그래서 뭐 주저리 길게 이제 그만 얘기하고 여기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